총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과학 지문입니다. 1문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으로 그래서 혈압이라고 하나 봐요. 심장 박출량과 말초 혈관 저항의 곱에 비례한다. 자, 혈압을 계산하는 식이죠. 자, 그 다음에 심장 박출량은 심장이 1분 동안 혈관으로 밀어내는 혈액의 양이며 말초 혈관 저항은 말초 혈관을 순환하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는 정도이다. 이때 심장 박출량은 1회당 심장 박출량과 분당 심박수의 곱으로 구해지며 1회당 심장 박출량은 혈액량과 심장 근육 수축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혈압이라는 거는 심장 박출량과 말초혈관 저항의 곱이라면서요. 그럼 심장 박출량이 높거나 아니면 말초혈관 저항이 높으면은 혈압도 높아지는 건데, 자, 심장 박출량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1회당 심장 박출량과 분당 심박수의 곱으로 구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1회당 심장 박출량이 높거나 분당 심박수가 높으면은 심장 박출량이 높아진다는 뜻이겠네요. 다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체내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향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러 기전을 통해 혈압을 조절한다. 자, 이 문단 보겠습니다. 체내 액체의 총량인 체액량이 콩팥에 의해 조절되면 혈압이 변화한다. 자, 체내 액체라는 것은 소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피, 혈액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전체 체액량은 콩팥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그때 혈압이 변화한대요. 아무래도 콩팥이라는 게 어떤 소변을 조절하는 기관이니까 그 콩팥에 의해서 혈압도 변화한다는 거죠. 콩팥으로 들여온 혈액은 사구체의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서 여과된다. 혈액에 있는 혈구나 단백질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사구체의 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류를 통해 다시 순환한다. 그쵸? 자, 이제 사구체라는 게 어떤 그런 막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혈구나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얘가 이 구멍보다 더 큰 거예요. 큰 거. 그래서 얘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순환하게 되돌아간다는 거죠. 반면에 분자가 작은 물과 나트륨은 사구체의 막을 통과해서 세뇨관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나트륨은 세뇨관으로 이동을 하는데 혈압이 하강하면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여 소변 배설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혈압이 줄어들면 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한다는 거죠. 사구체의 여과액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까 그 세뇨관으로 이동한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물, 나트륨 이런 양이 줄어들어서 소변이 당연히 줄겠죠. 나오는 양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이에 따라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은 상승하게 된다. 아까 우리 몸은 항상성을 가진다고 했는데 만약에 혈압이 낮아요? 그러면 물과 나트륨이 적게 빠져서 소변이 적어지죠. 그러면은 소변이 빠져나가는 물이잖아요. 그게 적어진다는 것은 체액량, 몸에 안에 있는 물 전체의 양은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체액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다시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혈압을 스스로 조절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문단. 체액량은 콩팥에서 일어나는 재흡수 과정에 의해서도 조절되는데 재흡수라는 건 뭐냐? 사구체 여과액, 아까 말한 물, 나트륨 이런 거죠. 그런 거에서 세뇨관 주위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아까 사구체에서 한번
걸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러진 물이랑 나트륨은 생료관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바로 오줌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모세혈관들로 얘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재흡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압이 하강하면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러한 기전에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즉 RAAS 이라는 호르몬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그 과정을 지금 앞으로 설명을 하겠죠. 혈압이 하강하게 되면은 콩팥에 있는 압력 수용기에서 이를 감지해서 레닌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레닌은 안지오텐신 1이 형성되도록 하죠. 자, 이 안지오텐신 1은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에 의해서 분해돼서 안지오텐신 2가 되고, 안지오텐신 2는 다시 알도스테론의 합성을 증가시킨대요. 자, 근데 그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서 상승한 체내 염분 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분도 다시 재흡수를 한다는 거죠. 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니까. 당연히 수분이 재흡수되니까 몸에 물이 많아지겠죠?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은 상승하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는 혈관 확장 물질인 브라디키닌을 분해함으로써 안지오텐신 2는 혈관 근육인 평활근을 수축하게 해서 혈관의 저항을 증가시켜서 혈압 상승에 관여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혈압이 낮았을 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혈압을 다시 높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액량이 재흡수되면서 그 혈압도 조절된다는 것이죠. 4문단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의한 신경반사 역시 혈압 조절에 관여를 하는데, 혈압이 하강하면 동맥벽에 위치하는 압력 수용기가 이를 감지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고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교감신경 경계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카테코라민이 분비가 된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은 인체 각 기관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해당 기관에 작용하는데, 카테코라민은 혈관에 작용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에 작용해서 심박수와 심장 근육 수축력을 증가시킨다. 반면 자,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혈압이 수축되니까 혈압이 높아지겠지. 그쵸? 반면에 혈압이 상승했을 때, 혈압이 높아졌을 때는 압력 수용기에서 전달된 신호에 따라 혈관 운동 중추가 억제되고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교감 신경계 말단에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이 심장에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혈관에 예를 들어서 아까 반대겠죠. 심장 근육을 조금 더 수축력을 낮게 만들어서 당연히 혈압이 낮아지게 만들겠죠. 자, 5문단. 교감신경계와 콩팥의 작용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카테코라민,
여기 있죠? 그 카테코라민이 콩팥에 작용하면 레닌의 분비가 촉진된대요. 우리 레닌은 아까 산문단에서 나왔는데 레닌이 분비되면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혈압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죠? 자, 결과적으로 그래서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또한 안지오텐신2는 카테코라민 분비를 촉진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문단에 걸쳐서 혈압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체액량만 증가할 때보다 같은 양의 체액량 증가에 심박수 증가가 동반될 때 혈압폭의 상승폭이 더 크다. 당연하죠. 자, 혈압은 심장 박출량과 말초 혈관의 저항에 곱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심장 박출량은 혈액량과 심박수의 곱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혈액량, 즉 체액량만 증가할 때보다 심박수도 같이 증가하면 당연히 혈압이 심장 박출량이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심장 박출량이 커지면 혈압이 더 많이 커지겠죠. 더 상승하겠죠. 맞습니다. 2번 안지오텐신2가 증가하면 세뇨관 주위에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에서의 나트륨량이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자, 아닙니다. 안지오텐신2가 증가하게 되면은 알도스테론의 합성이 되고요. 증가시키고요. 그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키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안지오텐신2가 증가하면 당연히 나트륨 재흡수가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액에서의 나트륨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혈압이 하강하면 알도스테론의 합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변 배설량이 감소한다. 그쵸? 자, 우리 이 혈압이 하강했을 때 이 혈압을 높이기 위한 과정을 산문단에서 살펴봤고요. 그에 따르면 소변 배설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나트륨 재흡수와 수분 재흡수가 더 많아지니까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은 감소하겠죠. 맞습니다. 4번 콩팥의 압력 수용기가 혈압 하강을 감지하면 안지오텐신 1의 형성이 증가한다. 자, 혈압이 하강하면 레닌이 분비되는 양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레닌의 분비가 많아지면 안지오텐신의 형성이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산문단에 나와 있죠. 맞습니다. 5번 안지오텐신2는 교감신경계 말단에서의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한다. 자, 교감신경계의 말단에서의 신경전달 물질은 다른 말로 카테코라민이라고 하죠. 자, 5문단에서 안지오텐신2는 카테코라민 분비를 촉진한다 라고 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2문단에 있는데요. 그 해당 내용을 읽어보면 혈압이 하강하면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 여과액이 감소하여 자,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건데 자, 사구체 여과액이라는 것은 물, 나트륨 이런 거라 그랬어요. 자, 근데 왜 사구체 여과액이 감소하느냐? 혈압이 하강하면 세뇨관으로 이동한 물과 나트륨이 감소한다고 했어요. 일단 혈압이 하강했을 때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는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혈압이라는 것은 뭐 대동맥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세혈관도 혈압이잖아요. 그것도 혈관이잖아요. 그 압력도 혈압이라고 하니 혈압이 낮아지면은 당연히 사구체의 모세혈관 압력도
낮아지겠죠. 그러므로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가진 선지는 당연히 1번이 되겠죠. 1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혈압이 하강하면 사구체 모세혈관 압력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 2에서 5번은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신경 반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신경 반사는 사문단에 나온 건데 그때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감신경의 흥분을 통한 혈압 조절 기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혈관운동 중추가 흥분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은 이제 혈압이 하강하고 상승할 때 각각 다르게 흥분하죠. 그쵸? 그래서 부교감신경의 흥분을 통한 혈압 조절 기전이 작동하기 위해 혈관운동 중추가 흥분해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2번 보세요. 부교감 신경계의 말단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은 뭐겠어요? 아세틸콜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아세틸콜린은 심장 박출량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하강시킨다. 자,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심장 박출량이 줄어들게 되죠.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혈압이 낮아지겠죠. 맞습니다. 3번.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기관에 작용하려면 그 기관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야 된다. 자, 이 내용은 바로 사문단에 나와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은 인체 각 기관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해당 기관에 작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 혈압 하강에 반응하여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말초혈관 저항이 증가한다. 왜요? 말초혈관 저항이 증가하는 이유는 수축되기 때문이죠. 자, 혈관이 수축되면 당연히 그 관이 좁아지니까 그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의 저항이 높아지겠죠. 그쵸? 자, 그러면 낮았던 혈압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5번. 동맥벽에 있는 압력 수용기는 혈압 변화에 대한 신호를 뇌로 보낸다. 자, 그것은 바로 나와 있죠? 혈압이 하강할 때는 이제 뇌로 신호를 보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이런 과정이 나와 있죠. 어쨌든 간에 혈압이 낮아지거나 혈압이 상승할 때 동맥벽에 있는 압력 수용기가 뇌로 신호를 보내면서 그 교감신경이든 부교감신경이든 흥분시키게 되겠죠. 따라서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봤을 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점짜리 적용 문제인데요. RAAS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어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 왜 RAAS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고혈압이 발생할까요?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기 때문인데 왜 그러느냐? 즉 나트륨이 재흡수되는 게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 산문단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는 말초혈관이 좁아진 채로 굳어지는 말초혈관 재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높은 압력이 장기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말초혈관이 좁아지는 것이다.
그 장기에 직접적으로 혈압이 딱 하면은 충격이 가잖아요. 그 전에 말초에서 말초 혈관이 좁아지면서 오히려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제에는 베타 차단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 칼슘 차단제 등이 있다. 자, 먼저 베타 차단제는 심장이나 콩팥에서의 카테콜아민의 작용을,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는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 자, 그 다음에 칼슘 차단제는 심장이나 혈관에 있는 근육에 칼슘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데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한다. 자, 근데 그 칼슘을 막으면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좀 덜 일어나기 때문에 혈압이 조금 낮아지는 역할을 하게 되고 혈압이 낮아지면 고혈압이 치료되겠죠. 자, 지금 보기의 내용은 거의 베타 차단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 칼슘 차단제가 어떻게 이 본문의 내용과 어우러지냐,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선지를 볼게요. 1번, 고혈압에 의해 발생한 말초혈관 재형성은 고혈압 상태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겠군. 그쵸? 말초혈관이 막히게 되면, 좁아진 채로 굳어지게 되면 더 이제 말초혈관이 좁아져서 굳어지면 거기에 압력이 높게 작용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더더욱 혈압이 세지고 더 고혈압 상태를 유지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겁니다. 맞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2번. 베타 차단제와 칼슘 차단제는 모두 심장 근육 수축력에 영향을 주어 심장 박출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겠군. 자, 앞서서 칼슘이라는 것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차단함으로써 근육 수축시키는 것을 막겠죠. 자, 그러면은 심장 박출량이 감소될 거예요. 그럼 칼슘 차단제는 맞죠? 자, 근데 베타 차단제를 보시면 어떤 거냐면 심장이나 콩팥에서의 카테콜아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카테콜아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문단에서 봤듯이 이제 혈압이 낮아졌을 때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분비되는 것으로 이것이 분비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럼 결과적으로 카테콜라민은 혈압을 높아지게 만든단 말이죠. 이것을 억제해야지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RAAS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사람의 몸에서는 체내의 염분 농도를 조절하는 작용으로 수분 재흡수가 증가하여 소변 배설량이 감소하겠군. 자, 지금 RAAS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겠죠. 즉, 나트륨이 재흡수되는 게 많아져요. 그러면은 아까 본문의 내용에서 나트륨의 재흡수가 많아지면 이것을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 재흡수량도 많아지게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수분이 많이 재흡수가 된다고 하면 밖으로 나오는 소변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맞습니다. 4번. 안지오텐신 변화 효소 억제제는 안지오텐신2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칼슘 차단제는 근육의 칼슘의 유입을 막는 방식으로 평혈근의 수축을 억제하겠군. 자, 칼슘 차단제의 내용은 아까 2번에서 했으니까 맞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안지오텐신 변화 효소 억제제가 안지오텐신2의 생성을 억제한다? 자, 3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문단으로 가보면 안지오텐신 1은 안지오텐신 변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돼서 안지오텐신 2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지오텐신 2가 다시 알도스테론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쭉쭉쭉쭉 나트륨 재흡수, 수분 재흡수를 늘어나서 혈압을 늘리게 된다. 혈압을 높게 만든다.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안지오텐신 변화 효소 억제제가
안지오텐신 2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알도스테론의 합성도 막게 되고 그에 따라서 나트륨 재흡수나 수분 재흡수가 좀 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액량도 늘어나지 않게 되고 혈압 상승을 막게 되겠죠. 자, 그러면 4번의 방식 맞겠죠? 자, 그러면 맞습니다. 자, 5번. 베타 차단제는 레닌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안지오텐신 변화 효소 억제제는 브라디키닌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안지오텐신 1의 양을 감소시키겠군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베타 차단제는 카테코라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거든요. 자, 근데 오문단에 보시면 카테코라민은 레닌의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베타 차단제는 레닌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레닌이 어디서 나왔냐면 산문단에서 나왔어요. 레닌의 분비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안지오텐신 1, 2의 알도스테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근데 레닌의 양이 감소되면 당연히 혈압도 감소되겠죠. 그럼 이거는 맞겠네요. 근데 안지오텐신 변화 효소 억제제는 브라디키닌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안지오텐신 1의 양을 감소시킨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브라디키닌이 뭐냐면 혈관 확장 물질이에요. 그 산문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혈관 확장 물질인 브라디키닌을 안지오텐신 변화 효소가 분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지오텐신 2는 혈관 근육인 평활근을 수축시킨다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이것은 안지오텐신 2의 얘기지 안지오텐신 1의 양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5번도 앞은 맞았는데 뒤가 틀려서 틀린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